아니, 그러게 제가 아까 좀 놀랬던 게, 네. 그 부담보 조건이 걸려 있으면, 그러면 참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보험을 못 받는 줄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5년 동안, 계약하고 5년 동안 치료력이 없으면 아무리 정기간 부담보가 잡혀 있다 하더라도 5년 지난 다음부터는 보험금 다 받을 수 있다. 네. 이거 잘 모르거든요. 음. 설계사분들도 잘 모르고, 음. 고객은 뭐 당연히 모르고. 고객은 그냥 안 선생님 아니었으면 부담보에서 안 준대요. 보험회사 얘기했으니까 그냥 지나갔겠네요. 그렇죠. 못 받고. 그렇죠. 화는 나지만. 그렇죠. 그분은 안 선생님한테 잘해야겠다. 그죠? 네. 뭐. 아, 네. 안녕하세요. 윤용찬 TV의 윤용찬입니다. 찐 보험인을 찾아서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고객분이 못 받고 넘어갈 뻔한 수술보험금을 보험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잘 받도록 도와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컨설팅 일을 한 지 지금 만 13년 됐고요. 안영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3년 하셨어요? 네. 13년 했습니다. 예. 저 보고 얘기하셔도 되는데. 조각처럼 이렇게 여기만 쳐다보고. 그럼 보험 컨설팅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문화관광부 연구원이었습니다. 문화관광부 연구원? 네. 문화관광부는 뭘 연구합니까? 거기서? 관광개발 사업이나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정부 쪽에다 올려야 이제 그거를 사업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에 네. 승인을 받고 하는 일들. 보고서? 그 보고서 작성. 네. 아무래도 뭐 글로 누구를 설득하고 근거를 대고 뭐 이런 거는 잘 하시겠네요, 원래? 그냥 조금. 그거 네. 오래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보험금 청구권도 이렇게 글로 그 보험금 심사하는 분들을 이렇게 설득하신 거네. 그죠? 네.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만난 고객이셨죠? 일단 고객분은? 소개로 만난 고객분이고, 네.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네. 그럼 그분은 갑자기 그분 뭐 건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아니요. 전혀 문제가 없으셨는데, 네. 화장실에서 이제 정신을 잃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다 보니 간에 고름이 생기는 농양 진단을 받으신 거죠. 그게 뭐 다양한 원인으로 올 수 있다고 하던데 네, 뭐 네, 세균에 감염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가 봐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에 뭐 농양이라고 고름집 같은 거일 텐데 네. 고름이 찬 어떤 그런 게 생기면 네. 그게 위험하나요? 이분은 쓰러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이 간의 농양 때문에 네.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배액술인데, 튜브거나 이런 관을 꽂아갖고 농양을 이제 제거하고 항생제를 쓰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농양 배액이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되면, 간을 절제하는 수술까지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오. 네. 심각합니다.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이분은 화장실에서 본인도 뭐 그런 상황인지 모르고 있다가. 그렇죠. 쓰러졌을 텐데. 그렇죠. 되게 증상이 심하셨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응급실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병원에서 뭐 어떤 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 한 건가요? 네. 그런 시술을 받고, 이제 2주 정도 병원에서 경과를 보고 퇴원까지 하셨죠. 무슨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가요? 뭐 입원은 2주 하셨으니까 입원 보험금 청구하셨을 거고. 네. 수술보험금 청구했습니다. 수술. 네. 그럼 이분은 수술 특이하게 가입돼 있으셨나요? 네. 1호종 수술하고, 그 다음에 성인질환 수술하고. 성인질환 수술 특약. 네. 그렇게 가입이. 보험회사가 몇 군데? 두 군데. 두 군데. 네. 실비보험까지 해서 세 군데. 네. 실비보험은 뭐 보험금 받는 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병원비 뭐 발생한 거 일부 돌려받는 거니까. 네. 근데 수술은 좀 언뜻 제 생각에는 제가 뭐 보험회사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네. 배액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뭘 잘라내거나 도려내는 게 아니라
이제 고름집에 쌓여있는 고름을 그냥 빼내는 거잖아요, 몸 밖으로. 네. 이게 수술인가요? 제가 보기엔 이게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 같거든요. 1호종 수술 특약의 약관을 이렇게 보면, 네네. 이제 1호종 수술 특약 자체가 수술의 정의에 부합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 분류표에 해당이 돼야 지급을 한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약관에? 그렇죠. 약관에. 수술의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수술의 정의에서, 흡인, 천자, 이런 것들은, 지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나와 있긴 해요. 흡인이 뭐죠? 흡인이 그러면 뭐 주사기로 주사기로 빨아내는 거나, 천자는 그냥 관을 넣어서 빼내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수술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근데, 1호종 수술표에서 보면, 87번에서 보면, 네. 피보스코프 또는 혈관 바스켓, 이런 것들로 해서 흉부나 복부 장기에 수술을 하면 지급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내시경이나 카테터. 그렇죠. 가늘고 긴 관이죠, 그게. 네네네. 그런 걸로, 어떤 수술을 하거나, 여기도 시술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네. 수술 또는 시술을 한 경우 보험금을 준다고 써 있다.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청구한 사례인 거죠. 제 생각에는 제가 자꾸 보험회사를 대변하고 있는데, 네. 절단하고 절제하고 뭐 이런 거 아닌데, 네. 배액술이라는 게. 네. 하지만 지금 안 선생님 말씀은 그 1호종 수술 특약에 있는 수술 분류표에서는 87번 항목에서 절단, 절제 이런 게 아니라 관을 꽂고 뭐 내시경 쪽으로 수술하고 이래도 보험을 준다고 써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을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도 저는 이게 그 배액술이라는 게 말씀하신 게 농양 배액술 맞죠? 네, 농양 네, 배액술. 맞습니다. 고름 빼내는 거.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네. 여기 보시면 약관에 보면 이 특약, 수술 특약의 수술의 정의를 보면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절단 적재, 옛날 약관이라서 적재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네. 요즘은 절제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맞습니다. 도려내는 거죠. 그렇죠. 절단은 잘라서 끊는 거고 네. 절단 또는 절제, 적재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블록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수술의 정의에는 맞지 않잖아요. 그 배액술이. 천자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87번 항목에서는 네. 절단이나 절제가 아니어도 어떠한 시술이나 수술 행위를 하면 지급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항목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약관, 수술특약 약관에 있는 수술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네. 이 1호종 수술 특약은 수술 분류표가 있는데 그렇죠. 그 분류표에서는 절단 절제가 아니라 뭐 내시경적 방법이나 카테터나 이런 관을 써서 그렇죠. 치료한 것 또는 그게 시술이라 하더라도 뭐 일종 수술 보험을 준다고 써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군요. 맞네요. 뭐 수술의 정의는 부합하지 않지만 수술 분류표에서는 보험을 준다고 써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네.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첨단 치료 기법에 시술한 경우는 수술로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술 분류표상의 수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걸 대신해서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많이 쓰면 네. 수술 분류표에 그 수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실제로 약관에 있네요. 네네. 그렇다면 그런 그 간의 농양을 배액한 것, 관을 꽂아서 빼낸 것도 네. 수술로 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제가 거의 보험회사인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네. 안 선생님 말씀도 뭐 일리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수술 분류표에 그 뭐 카테터를 이용하고 네. 이것도 수술로 인정한다, 보험금 준다, 그리고 뭐 의료기술, 네. 첨단의 치료 기법도 인정한다. 네. 이런 게 있으면 뭐 보험금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그래봐야 뭐 일종 수술 보험금인데. 네, 맞습니다. 그럼 10만 원, 20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래요. 뭐 제가 뭐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런데 사실 이 건은 보험금이 한 400만 원이 또 다른 건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아까 그 성인질환 성인질환 수술비에서. 성인질환 수술비 특약. 네.
그래서 거기서 성인 질환에 해당하고 그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하면 할 때마다 얼마씩 주는 거예요? 400만 원. 400만 원씩. 네. 그게 이제 포인트네요. 그렇죠. 근데 이분하고 이제 이 보험사하고의 문제가 뭐였냐면 네. 처음에 가입할 때 부담보라는 거,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보험회사에서 제안을 거는 부담보라는 게 잡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부담보가 어디 잡혀 있는 건가요? 부담보 4번에 99년이라고 잡혀 있거든요. 99 년이면 그러면 뭐 종신부담보, 정기간 부담보라고 4번이 뭡니까? 그러면? 4번이 이제 간입니다. 아, 간. 네. 아, 그럼 원래 보험 가입할 때도 간이 좀 수치가 안 좋으셨나요? 약 비활동성 간염이, B형 간염이 있으셔갖고. 근데 그걸 고지하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종신토록 부담보였는데, 제가 이분을 도와드린 계기가, 1번 A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이제 받았어요. 근데 B보험사 또 보험이 있으시냐고 물어봤더니, 네. 보험을 하나 더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셔서, 그럼 그쪽도 청구를 해드리겠다라고, 도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접수를 했는데, 네. 4번, 간 쪽에 종신토록 부담보가 잡혀 있어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된대요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해당 보험회사가 그 고객분한테 그렇죠. 부담보가, 종신부담보가 잡혀 있어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네네네. 그러면 성인질환 수술비뿐만 아니라 1호종 수술보험금도 못 주겠다고 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지, 부담보 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조건이 잡혀 있으니까. 네, 안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여쭤보기를, 이 계약권의 계약 일자가 2007년도였습니다. 2007년 계약. 네, 2007년도 계약이었고, 병원에 이 가신 사고 나신 게 2018년도였습니다. 그 간에 뭐 그렇죠. 배농수를 하신 게 2018년도. 2018년 5월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고객분한테 여쭤보기를 2007년도 가입한 이후부터 혹시 5년 동안 간 쪽에 문제가 생겨갖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신 이력이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봤어요. 전혀 없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보험사에서는 종신토록 정기간 부담보가 잡혀 있으니까 지급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험사 보상과하고 통화하면서 5년 동안 치료력이 없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뭐래요? 그랬더니 당황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당황하지. 네.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특히 소비자분들은 전혀 모르실 텐데, 보험약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리 부담보, 그러니까 어디를 보장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게 뭐 전기간, 99년 동안 보장 안 해주는 조건이라 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 사실이 없으면 5년 후부터는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보험 계약한 지 5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그렇죠. 간에 지금 질환이 오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험회사 측은 일단 5년 동안 아무런 치료력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부담보 조건이 있으니까 보장이 안 됩니다라고 안내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니 그럼 5년 동안 치료력 없으면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안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보험금 심사하는 분이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알고 있는 자료들을 이제 보상과에다가 팩스로 보내주고 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이거는 다시 재심사를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옛날에 그 문화관광부 연구원 할 때처럼 네. 그렇게 또 이렇게 보내주고 네. 이렇게 되는데 왜 안 해주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우선 서면으로 싸우는 분이군요. 서면으로.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입원을 2주 동안 하셨으니까 네. 입원비를 지급을 하겠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고객분한테. 부담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주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2년 이제 통했네. 그렇죠. 그래서 입원비만 처음에는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아서 고객분은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돈 나온대요. 안 준다고 했다가. 그렇죠. 무슨 돈, 입원비, 120만 원 이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만 받으면 안 되는데,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갖고, 네. 또 이제 수술하고 관련돼갖고 제가 이것저것, 왜 수술이 지급이 안 되냐 해서 부지급 사유서까지 요청을 한 거죠.
부지급 사유서라면 이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못 주는 이유, 그렇죠. 그거를 보내달라. 그렇죠. 우리 왜 못 주는지. 왜 못 주는지. 네네네. 그 논리를 확인해 보겠다. 그렇죠. 그렇게 확인을 해서 봤더니 역시나 수술의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거죠. 뭐 이제는 부담보 때문에 못 주는 게 아니라 네. 그 간의 배농술 한 게 약관에 있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못 주겠다. 그렇죠. 그래요. 그럼 수술의 정의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네네.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절단 또는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은 제외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1호종 수술 특약에서는 어쨌든 수술 분류표에 절단, 절제 아니어도 뭐 내시경적 방법이나 카테터 쓰면은 그렇죠. 보험금 준다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인 질환 특약? 네네네. 뭐 이 회사는 특정 질병 치료 특약? 네.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네. 요 특약에서는 그럼 이거 제가 보기에는 요 특약은 그 아까 우리가 살펴본 1호종 수술 분류표라는 게 없잖아요. 네. 이 특약에는. 네,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카테터나 관을 꽂아서 하는 거 이런 거는 보험금 주겠다는 내용도 없거든요, 약관에. 그렇죠. 그냥 수술의 정의는 있고 그렇죠.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네. 이거는 제가 보험회사 하면 안 줬을 것 같은데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핀 논리 중에 하나가 네. 여러 가지 논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간에 문제가 생겨서 간에 농양이 생겨서 배액술을 했다. 항생제를 쓰고 배액술을 했다. 고름을 빼내는. 그래, 그 고름을 빼내는 배액술을 해서 이분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항생제도 안 듣고 배액을 했는데 농양도 제대로 안 나와. 그러면 그분은 열고 수술을 하셔야 되거든요. 열고 그럼 뭐 간을 절제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그렇죠. 오, 큰일이네. 그럼요. 그러면 간을 절제하신 분은 수술비를 주고 그렇지 않고 배액만 해서 좋아지신 분들도 수술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이거는 약간 비합리적이지 않냐. 같은 병이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질병으로. 동일한 질병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상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처음에 설계사가 그거를 설명할 이유도 없었고 했을 리도 없고. 그렇죠.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줄 몰랐겠지. 그럼요. 어떻게 해. 그럼요. 근데 이건 좀 문제가 되네요. 왜냐하면 똑같은 간에 농양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뭐 약이 좀 잘 받아서 네. 항생제 쓰고 배액하는 걸로 끝나는데 치료가.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열고 들어가서 간의 일부를 잘 절제한다. 네. 근데 후자한테만 수술 보험금을 주고 전자는 어쨌든 관을 꽂는 그런 시술들을 했는데 네. 그건 수술 보험금을 안 준다면 네. 소비자가 납득을 하겠느냐? 그렇죠. 그 논리도 우선은 이런 논리들을 한 두세 가지, 세 가지 정도를 해서 제가 이제 또 서면 작성을 했습니다. 보고서를 썼군요. 보고서. 서면 작성. 제가 지금 보고서 보고 있는데, 야, 저는 솔직히 무슨 대법원 판결문 읽는 줄 알았어요. 이거를 한 사람이 썼다는 것도 놀랍고,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야, 이거 본 보험금 심사부서 담당 직원분들은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제가 이러한 논리로 설득을 이제 하고, 보상과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제가 생각해도 약간 억지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행히도 보상과 담당자분께서 제 논리를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고, 고객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실신의 쇼크까지 왔을 정도로 그러게요.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배액술이 잘 되고 항생제가 잘 들어갔고 이분은 이제 2주 만에 건강하게 퇴원하신 거라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고 해서 지급을 받게 된 거죠. 이거는 제가 사전에 안영석 선생님이 보험회사에 제출했다는 보고서, 네. 옛날에 쓰던 사업 타당 보고서 같은 거, 제가 읽어봤는데, 정말 전문적이고 논리가 되게 탄탄해요. 사실은,
보험금을 심사하다 보면 뭐 의료 환경이나 네. 또는 어떤 의료 기법도 옛날과 다른 게 되게 많고 맞습니다. 환자의 상태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보험회사가 일부러 보험금을 안 주려고 심사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애매한 건이 사실 많아요, 되게. 무조건 소비자 편을 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놀랬던 건 소비자는 그 두 가지를 다른 수술로 바라보기 어렵다. 난 똑같은 하나의 질병인데 그렇죠. 뭐 간 농양에 대해서 약이 잘 받아서 굳이 수술까지 안 한 상태랑 간을 자르지 않은 상태랑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 사람은 의료 처치를 한 거죠. 뭐 피부를 절개하고 들어가서 관을 그 간 농양 안에 찔러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양의 고름을 빼낸 거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소비자는 수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 똑같은 상태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로도 좋아지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치료가 네. 어떤 사람은 그걸로도 안 돼서 결국은 열고 들어가서 간의 일부를 잘라내야 된다. 근데 상태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는 수술이 아니고 후자만 수술이다. 보험금 못 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니 그럼 내가 보험금 받으려면 배액술로도 끝나는데 간 잘라야 되는 거냐. 그렇죠. 아플 때까지 간이 더 심하게 망가질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냐. 아니 사실은 간이 다 안 좋았던 건 둘 다 똑같잖아요. 그럼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약을 잘 받은 거고 네. 어떤 사람은 약을 잘 받지 않아서 간을 잘라내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겠네요. 둘 다 수술로 보는 게 맞다고 소비자는 생각할 거예요. 네. 근데 솔직히 제가 만약 보험회사 심사자라면 되게 엄격하게 제한해서 해석을 하면 그래도 성인질환 수술비 그걸 주는 특약에서 말하는 수술의 정의의 절단 절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보험 심사자분들이 되게 넓게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간에 어떠한 농양이나 이런 게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배액술이거든요. 그 배액술로 해서 어느 정도 처치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절단 간을 절제를 할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아까 이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 이분은 수술비 받자고 계속 아픈 거를 참고 있어야 될 필요성도 없는 거고. 배액술 안 하고 있다가 간 잘라주세요. 그렇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그 수술 약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의료계에서 지금은 이 수술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첨단 기법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도 핀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간을 자르는 것보다는 안 자르고 치료가 끝나는 게 훨씬 안전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처음에 이런 간에 농양이 잡힌 환자가 오면 무조건 간 자르는 걸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항생제 쓰면서 배액술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아주 보편적인 치료법이라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 자체를 수술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 해당 특약에 이 질병에 대한 보장은 준다, 수술한 보험금 준다 이런 조항 넣으면 안 되는 거지. 대부분 그 질환은 이런 수술을 하는데, 이런 치료를 하는데. 그렇죠. 그 말이 일리가 있네요. 제가 아까 좀 놀랬던 게, 그 부담보 조건이 걸려 있으면, 그러면 참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보험 못 받는 줄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5년 동안, 계약하고 5년 동안 치료력이 없으면 아무리 정기간 부담보가 잡혀 있다 하더라도 5년 지난 다음부터는 보험금 다 받을 수 있다. 네. 이거 잘 모르거든요. 설계사분들도 잘 모르고 고객은 뭐 당연히 모르고 고객은 그냥 안 선생님 아니었으면 부담보에서 안 준대요. 보험회사 얘기했으니까 그냥 지나갔겠네요. 그쵸. 못 받고 그쵸. 참 이 약관을 공부하고 그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는 사람이 보험 소비자에겐 굉장히 중요해요. 상품 자체가 어떤 걸 가입하느냐 보다. 그렇죠. 지금 케이스도 뭐 가입하면 뭐합니까? 안 준다고 했을 때 그냥 부담보 조건에도 뭐 잘 모르고 그러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공부하는 보험 설계사, 컨설턴트, 네. 그리고 꼼꼼히 고객의 보험금을 찾아주고 또 방금 하신 것처럼
보험회사 심사하는 분들하고도 무조건 싸울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분들도 나름의 근거가 있으니까 이제 검토하다가 이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판단하는 그렇죠. 건데, 그럼 싸우지 말고 안 선생님처럼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상의를 해야죠. 맞습니다. 이건 이런데 이렇게 지급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 보험금 심사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안 주겠다, 못 주겠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분들도 고민을 하고 그렇죠. 이 납득이 되면 이번 건도 지급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분은 두 회사한테 다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부담보다 어쩌다 해서 못 받고 넘어가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럼 일종 수술보험금도 뭐 10만 원, 20만 원 받으셨을 거고, 네. 성인질환에 대한 수술비 명목으로 400만 원? 네. 그런 것도 받았으니까 도합 한 800만 원 좀 넘게. 네. 받으셨죠. 게다가 입원비까지 합하면 한 900만 원 이상 네. 도움 받으셨겠네요. 네. 야. A 회사에서는 한 1,000만 원 넘게 받으셨고요.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특이하게. 그렇죠. 아니, 부담보 때문에 한 푼도 못 받았을 텐데. 그렇죠. 한 회사는, 네. 한 회사는 부담보 안 잡힌 계약이니까 뭐 받을 수 있고, 네네. 근데 그 회사도 수술의 정의 어쩌고 하면서 안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도 이제 사전에 음. 담당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음. 이제 조율을 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래서 어느 회사에 상품 가입하느냐, 어떤 보험 상품 가입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로부터 컨설팅 받고 그래서 가입하고, 더 중요한 건 혹시 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약관에 근거해서 보험금을 잘 받도록 신경 써주고 그럴 또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죠. 네. 오늘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네. 예. 앞으로도 더 활동 많이 해주실 거죠? 네,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참 뭐 이런 분들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데요. 네. 보험인들이 소비자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더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아주 좋은 사례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예. 또 앞으로도 또 뭐 제가 부탁드릴 게 있으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오늘 유종찬 TV 찜 보험인을 찾아서 안영석 선생님 찾아뵙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